네, 2부의 시간으로 넘어오셨고요. 오늘 장 랭킹 5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시장 키워드 어디에 주목해야 될까요? 이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지금부터 풀어가 보시죠.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여러 가지 키워드 포진해 있습니다. 먼저 순위별로 어떻게 나열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정리부터 하고 가시죠. 자, 가장 아래쪽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행작 쏟아지지만 오늘 리오프닝 전반적으로 약하죠. 오후에 더 한 번 흔들립니다. 콘텐츠 엔터주 5위입니다. 자, 1월에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핫한 이벤트 중에 하나입니다. 전후로의 반응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는데요. 각계 전투 진행되고 있습니다. 4위에 오른 키워드 확인해 보실까요? 제약 바이오주입니다. 자, 계속된 열풍, 여기는 이어집니다. 삼성, LG, KT, 네이버까지 로봇 사업에 집중한다고 하죠. 삼성은 연내 로봇 출시를 예고했는데요. 들썩입니다. 3위에 로봇주입니다. 자, 포드가 SK 대신 LG를 선택했습니다. 앞으로 합작 법인 이슈 어떻게 우린 해석을 해야 될까요? LG 에너지 솔루션 2위에 포진이 되어 있고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는 키워드는 원전입니다. 아프리카까지 영역을 확장하나 그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오늘 움직이면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오늘은 키워드가 좀 많기도 하고 각계 전투라는 말이 전반적으로 말했을 때 적절하다고 할 만큼 시장의 방향성에 물음표가 생기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저희도 5가지 키워드를 뽑아봤는데 시장을 좀 놓고 봤을 때 콘텐츠 엔터 흔들리나? 아니네.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된 키워드가 있네라고 살펴봤더니 이사님, 중국이라는 이슈를 전반적으로 저희 봤을 때 지금 이 시간 오후엔 짚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불안불안, 코스닥은 하락 쪽으로 몸을 더 기울기 시작한 그 계기의 키워드가 중국의 보복 조치입니다. 이런 조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리스크는 예전부터 저희가 언급을 해드리기는 했었는데요. 한국인 단기 비자 입국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비자 발급 중단 조치, 이 보복성 조치가 나왔습니다.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만한 큰 뉴스일지 이런 중국의 행보에 대해서 리오프닝 타격을 받고 우리 시장도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지 지금 뉴스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속보 소화하고 있는 과정, 그 흐름들 해석을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이사님. 일단 리오프닝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급등 아닌 급등을 했습니다. 안 오른 종목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굉장히 많은 종목군들이 리오프닝에 관련한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섰죠. 이제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섹터가 화장품, 면세, 항공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안 좋은 뉴스가 나온 게 맞아요. 그런데 그 뉴스 때문에 앞으로 이제 조정이 나온다라기보다는 그동안은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일시적인 차익 물량과 함께 조금은 시장에 교란을 좀 줄 수 있는 수급의 변동성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이러한 뉴스가 지난해 연말 12월 달에 나왔다면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좋죠. 그리고 2차 전지도 정말 오랜만에 올라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개별 뉴스가 리오프닝 관련주에게는 굉장히 좋지 못한 뉴스이겠지만 시장 전체를 또 흔들 수 있는 그러한 수급의 변화는 가지고 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이제부터 매도를 합시다라는 의견보다 어느 정도의 수익을 챙기신 분들은 그래도 관심 종목에 저는 꼭 넣어두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중국인 관광객도 우리나라도 서로 이제 관광이 자유로워질 시기는 분명히 오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만약 이러한 뉴스 때문에 가격이 밀려서 내려온다면 조금 더 낮은 가격에 다시 한번 진입을 해볼 수 있는 기회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역설적인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리오프닝 섹터에 대해서는 잡음일 뿐이지 이 트렌드 자체는 거스를 수 없는 방향이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 기회로 관심 영역에 두는 것은 좋겠다라는 조언까지 받아봤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 중국 키워드 오후장에 속보 나와서 저희가 점검을 해드렸고요. 하나의 키워드 놓고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풀어가 보죠. 4위에 올라와 있네요. 제약 바이오주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1월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거라고 12월 달에 생각을 했었는데 많이 하지 않고 있는 요즘입니다. 개막. 그 이후에도 이것 때문에 간다라는 모멘텀은
부족합니다. 네. 사실 연속성이 나오는 쪽은 알츠하이머주 요 정도로만 좀 묶어서 볼 수 있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시선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긍정적인지 아니면 경계감인지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해석 주실까요, 이사님? 일단 JP모건 컨퍼런스가 이 CES와 네. 반도체 IT에 관심을 두는 외국인들로부터 조금은 소외를 받고 있는 것이 저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반도체 IT와 전기전자에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 제약바이오 쪽을 먼저 보기보단 그래 우선 바스켓에 반도체부터 좀 담아보자라는 심리가 당연히 강하게 들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시장은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JP모건 컨퍼런스라고 하는 대형 이벤트보다는 CES에 조금 더 우리나라 시장은 포커스를 맞춰준 것 같아요. CES에서 로봇 이야기 나오니까 지금 주도주가 로봇에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약바이오는 어느 정도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 혹은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일정 기업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수급 모멘터가 붙지 못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나마 그 안에서 이 알츠하이머 관련주들이 지금 돌아가면서 굉장히 빠른 순환매를 나타내고 있는데 문제는 지속성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딱 강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네. 딱 그 둘레에 있어서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거든요. 지속성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다? 아니면 좀 경계감을 지금은 가져가면서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어느 쪽이신가요? 저는 만약에 기존에 보여 계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현재 구간에서 제약바이오 안에서 조금은 섹터별로 다르게 봐야 되겠지만 이 알츠하이머 관련해서 뭐 진단키트라든지 뭐 치료제 관련한 기업들은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익 실현 물량을 조금은 한번 확정을 해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우리가 생각한 뉴스는 굉장히 좋게 나왔더라고요. 뉴스는 맞아요. 굉장히 네. 좋게 나왔는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매출을 내기까지의 기간이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금처럼 시세가 날 때 우리가 공격적으로 좀 트레이딩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어떻게 보면 연관성이 없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로봇이 상용화에 대한 테마를 안고 더 강하게 움직이는 것과 그렇죠. 상반된 거라 볼 수 맞아요. 있을까요? 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네.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기대감만 높은 섹터가 많다라는 것. 하지만 그 기대감을 충족시킬 만한 어떠한 상용화 혹은 실적,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성은 빠르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로봇주가 지금 가장 강한 이유도 뭐냐면 지난해는 기대감이 올라왔지만 올해부터는 상용화, 실적이라는 모멘텀이 붙어주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좀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뭐 모든 기업이 다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관심 종목으로 또 제약바이오 안에서 하나를 가지고 나왔거든요. 네. 만약에 제약바이오 관심 있게 보시려면 잠시 후에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을 보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고까지 해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아무래도 아직은 공격적인 투자는 하지 못하는 섹터이긴 맞지만 옥석 가리기가 진행된다면 여기서 빛나는 종목은 분명히 있다. 잠시 후에 그 자세한 이야기는 이사님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실적이란 것에 대한 기대감,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안고 있는 섹터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많이 부진해서 지수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던 종목군이 바로 맞아요. 여기에 있는데요. 자, 익숙해진 이름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자, 어제 오후만 하더라도 SK온과 손을 끊는다라는 소식에만 집중하면서 너무 공급 과잉인가? 투자가 너무 공격적이기만 했나라는 시작의 의구심이 있었는데 대신에 LG의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이 모멘텀으로 오늘 간다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 아직까지도 그 파장이 있지 않습니까? 애리조나 공장은 아직까지 보류 그렇죠. 상태인데 왜 여기에 확장 영역을 넓히는 건지 이게 왜 호재로 볼 수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오늘 이제 2차 전지 관련한 뉴스를 이제 토대로 보면 많은 시청자분들이 조금은 고민에 빠져 있을 것 같아요. 네. 주가를 놓고 보자니 사고 싶은데 그렇다고 나오는 뉴스는 그다지 좋은 뉴스만은 아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결국 이제 2차 전지의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실적이었습니다.
맞아요. LG에너솔루션이 이 목표가를 좀 하향하는 레포트들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매출액이 전년 대비 엄청나게 큰 성과를 좀 보여줬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애리조나의 LG에너솔루션이 공장 증설을 한다고 했다가 그것이 보류가 되는 것은 사실 단기적으로 악재로 해석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나온 뉴스를 놓고 보면 이래서 조금 보류를 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단독 공장을 지었을 때 그 투자 리스크와 그쵸. 합작 공장이 좀 다른가요? 그러니까 A라는 공장을 지을 네. 때 이 LG에너지솔루션이 그 금액을 모두 부담하는 것과 누군가 같이 한번 투자를 해서 공장을 지어보자 했을 때 투자금은 확실히 다를 수 있거든요. 납품처도 그렇죠. 분명하고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저는 LG에너지솔루션이 이러한 모든 이 선택지를 두고 고민을 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수급을 좀 놓고 봤어요. LG에너지솔루션 현재 가격에서 메이저들이 사고 있나 사고 있지 않나 그때 수급을 놓고 봤더니 기관과 외국인이 어제부터 또 굉장히 강한 러브콜을 좀 보내주고 있다라는 것을 토대로 놓고 보면 저는 충분히 반도체 IT가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발생되는 수급의 공백을 이번에 2차 전지,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이 그 공백을 메워준다라고 한다면 오늘도 사실은 지수 대비해서 놓고 보면 어제 미국장이 전강 후약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고민들 하셨어요. 하지만 그 수급의 공백을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 잘 메꿔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수도 그렇지만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충분히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에 조금 더 영역을 확장해서 좀 볼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많이 소외받았던 업종과 기업들이 올라오고 있는 트렌드잖아요. 네. LG에너지솔루션 사실 바닥에서 이미 좀 시세가 나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들 종목을 놓고 보는 것보다 저는 배터리 재활용 쪽, 폐배터리 관련주들도 분명히 이러한 뉴스를 등이 없고 다시 한번 올라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폐배터리 관련주까지도 한번 영역을 확대해서 여러분들이 사고 싶었지만 그동안에 살 수 없었던 종목군들 현재 구간에서 한번 사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폐배터리 관련주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 오늘 많이 나오고 있네요. 가장 핵심은 그러면 저희 가격적인 메리트라고 정리를 해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폐배터리 관련주까지 지금은 관심을 다시 한번 가져볼 구간이란 조언까지 나왔습니다. 하나 더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의 시선은 여기로 향합니다. 장 초반부터 들썩인 정책 모멘텀 중에 빠지지 않고 기대감은 계속 있는 하지만 변동성은 어찌 보면 가장 큰 키워드가 원전이 아닐까 그쵸. 싶습니다. 자, 원전을 볼 건데요. 자, 지금 오후장 기준으로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영역 확장, 아프리카까지 이 키워드를 안고 달려왔는데 원천 기술 이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까? 아니면 파색에서 피팅 밸브, 또 나가서는 전서, 또 나가서는 건설, 여기까지 아이디를 확장해야 이 원전 지금 모멘텀 뉴스로 수익을 시청자분들 챙기실 수 있을 자리일까요? 네, 일단 오늘 뉴스 나온 것은 정말 의외의 대륙이죠. 아프리카 쪽에서의 이제 수출 이야기가 오늘 시장의 가장 주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원전하면 북미 시장 혹은 유럽 시장만 지금 저희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호재성 재료로 보시는 건 맞네요. 일단은 새로운 나라에서의 새로운 뉴스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프레시한 뉴스이긴 합니다만 단독 보도이기에 조금은 조심해 볼 필요는 저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단독 보도가 많아서 다시 보자, 꺼진 단독도 다시 보자. 그쵸. 맞아요. 네, 그래도 네. 저는 이 뉴스에 우리가 조금 집중을 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본다면 일단 원전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나온 우간다라고 하는 나라와 11조 원 계약이 아니더라도 해외 지금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충분히 투자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리고 싶고 사실 저희가 이 시간에 원전주도 정말 많이 좀 다뤄드렸던 것 같아요. 두산에너빌리티, 에너토크, 아니면 한미글로벌, G2파워 이러한 기업들을 좀 많이 말씀드린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조금 더 이제 다른 곳에서 이제 투자의 포인트를 하나 찾아와 봤는데 삼성중공업 이야기를 하나 해보고 싶어요. 여기서 삼성중공업까지 같이 봐도 괜찮은가요? 일단 삼성중공업 하면 사실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네. 삼성중공업은 원전주가 아니다. 맞아요. 조선주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네. 일단 삼성중공업도 원전 사업을 합니다. 특히나 바다 위에 이 원전 설비를 짓는 이 해상 원전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또 기업이 삼성중공업이기도 해요. 그렇군요. 일단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본업
그러니까 이제 조선사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원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해상 원전에 대한 기대감도 당연히 저는 충분히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중공업도 가격적인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제가 지금 거의 지난해 11월 달부터 11월, 12월 그리고 올해 1월까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낮은 가격에 위치해 있느냐예요. 왜냐하면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고점에 매수를 했는데 지수가 흔들리면 정말 버티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이미 시세가 너무 많이 난 원전주들은 사실은 매수하자라고 해도 좀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관심 가져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의외의 관심주까지 꼽아주셨습니다. 자, 저희 이제 원픽의 시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에서 하나 골라주셨다라는 예고는 미리 드렸습니다. 네. 어떤 종목일지 가격 전략 위주로 좀 간략하게 들어볼게요.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제가 가지고 온 기업은 SK바이오펌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보자라는 의견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CES에서 SK바이오펌이 좀 두각이 나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디지털 헬스케어를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는 의견 드려보고 싶고 현재 구간에서 65,000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저는 목표가 10만 원까지 잡고 대응을 했을 때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한 정리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랭킹5 시간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와 이 시간 함께 만들어봤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